첫 번째 순서 저희 한반도 평화 관련 뉴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평화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주요 평화 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화통일 시민행동 사무국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무국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통일시민행동의 사무국장 황남순이라고 합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새 계속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도 굉장히 바빴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북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수요평화 뉴스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북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이야기 얘기해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 미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예상했다시피 지금 미국은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제목이 살짝 안 보이시죠? 중국은 할 수 있는 제재는 다 했다.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제재는 없다. 그리고 한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원유 수출 중단에 대해서는 북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외교장관이 북이 75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10월 달에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미국의 군사훈련이 북의 어떤 미사일 발사라는 이 조치를 유발시킨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같이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려 1시간이나 통화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한테 한국 정부가 첨단 무기를 사게 된 것에 대해서 미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첨단 무기 구입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무기를 사는 건데 우리가 감사한 것도 참 웃기긴 하지만 그러면 실제 어떤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네.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적대 정책을 하겠다. 그리고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을 하겠다. 또한 남북의 공조보다 민족보다 한미동맹이 더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은 평화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있게 되는 남북 대화에서 혹은 한반도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는 길에서 한국 정부의 운신을 더욱 좁게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일을 가로막거나 혹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그런 메시지만 북에 전달할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민족 공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북을 대상으로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계속 한미공조 제일주의로 우리 민족 간의 평화를 계속 해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또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벌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항공기 230대가 동원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번 군사훈련을 봤을 때 한국의 전투기가 훨씬 더 많이 동원되는 줄 알았는데요. 150대의 미국 전투기들이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군사훈련을 하고요. 한국의 전투기들이 그 외에 80대 정도가 와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되는 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700곳의 정밀 타격할 곳을 정해서 정밀 타격하는 실전과 같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요. 마치 이제 동아일보나 이런 데에서 정말 자랑스럽듯이 보도하고 있는 저 F-22나 저런 전투기들은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전투기들이 모두 다 지금 한반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어마무시한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에 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조그마한 어떤 우발적 충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군사훈련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군사적 긴장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수요평화 뉴스를 진행하는데 사실 사전에 연습을 하고서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NG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북의 ICBM 발사에 따른 각국의 입장을 소개하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발산 북에 대한 입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은 어떤 나라도 쉽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북한 인사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가 언론의 귀추를 많이 받게 되는데, 최근에 러시아 하원 의원들이 북에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최고인민회의장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 얘기들을 전했는데요. 북에서는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재 봐라, 우리는 100년도 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제재로는 우리와 어떤 대화의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찾아보면 중국은 쌍중단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발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핵 군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 보유국을 인정한다라는 뜻은 핵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동원한 제재와 이런 거 말고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이 군사력을 동원한 압박과 제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전쟁 위기와 공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문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 이 와중에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특이하게 이 청와대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또다시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일단 대표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대북 해상 봉쇄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송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요청 오면 거부하지 않겠다.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겠다. 대북 해상 봉쇄에 대해서 참여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석방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근무한 인간적 입장에서 참 다행스럽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는 김관진 국방위원장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했었는데요. 구속되지 않았다. 석방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00만 달러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요. 통일부에서 지원 시기를 굉장히 좀 늦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문정인 특보에 대한 평가는요. 학자 입장에서 떠들어대는 것 개탄스럽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면서 이거 뭔가 전 정부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번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또다시 조중동에서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빌미를 누가 제공했느냐면 9월 달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한번 얘기하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강하게 미국의 핵무기를 같이 공유를 하던지 우리가 가지던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그냥 원래대로 있을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는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촛불 항쟁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를 했습니다. 촛불 항쟁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그리고 전쟁을 부르는 수많은 정책들을 폐기하고 그러한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정권을 들어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지금 청와대 내에서는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고
특별하게 지금 또다시 이제 송영무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화와 포용, 화해 이런 것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저런 사람이 국방장관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이 정부는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겨울에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밝혔을 때는 분단 적폐 그리고 한반도 남북관계를 파탄낸 그 책임을 물어서 박근혜는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요. 다시 바뀐 정부 또한 여전히 그 전과 다르지 않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 이거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미 대사관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쟁의 공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남의 땅에서 전쟁 얘기하지 말고 군사훈련 하지 말고 북한과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